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미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도 아름다운 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애교 수술을 좀 많이 했어요. 뭐 필러를 맞는다든지, 뭐 인공 진피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으로 애교살을 많이 만드는 수술해서 생기 있고 발랄한 느낌의 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자연스럽게 되면 다행인데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교가 너무 과하다든지 또 아니면 애교가 너무 이 모양이 좀 투박하다든지 그러면 눈 자체가 예쁜 게 아니라 좀 부자연스럽게 보여요. 특히 과한 애교. 이제 우리 애교살이라는 거는 이 건판 앞에 있는 안윤근, 건판 전 안윤근이 수축하면서 다이나믹, 이게 표정을 줄 때 그 애교살이 통통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애띄어 보이고 생기 있고 발랄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표정 짓지 않을 시기에도 그냥 두툼하게 애교살이 표현이 되면 정말 또 표정 짓고 웃을 때는 더 부자연스럽게 과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애교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애교를 좀 과하게 표현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교살을 줄이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요즘 잘못된 애교살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애교를 좀 욕심내다 보니까 탄력이 없는 피부에 애교가 생기면 애교가 퍼집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쁜 애교가 아니라 좀 나이든 노화된 눈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교가 좀 너무 표층으로 필러가 주입되면 좀 틴들 형상으로 좀 뭔가 비쳐 보이는 느낌. 뭐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알로돔이라는 어떤 인공 진피를 넣었을 때도 그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유착이 온다든지 커지면 하여튼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교의 문제가 뭐냐면 애교가 커지고 과다해지면 눈 안구가 묻혀 보이기 때문에 눈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보여드릴 증례들은 애교 시술을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경우에 정상적인 눈매로 복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애교가 상당히 좀 과하죠. 이분은 다행히도 우리 녹눈 필러를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눈밑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약간 녹이면서 이 눈물 고랑을 따라서 이 스트로마 재생술을 해서 우리가 눈밑 피부를 두껍게 하면서 우리 눈물 고랑의 음영을 안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애교 투영이 당연히 덜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면 그래도 눈밑이 좀 편안하고 좀 자연스럽게 보여요. 어떻게 예전의 애교는 너무나 좀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운 애교가 됐었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분은 필러인데 자기도 무슨 필러를 넣는지 몰라요. 녹이는 주사를 서너 차례 맞았지만 절대 녹지 않습니다. 이제 이상한 물질을 맞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이분은 수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밑 스트로마 재생술로 눈밑 음영을 채우면서 피부를 두껍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피부가 두꺼워지면 애교 투영이 훨씬 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심한 애교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느낌 정도. 뭐 이건 애교살을 따로 제거한 게 아니라 이 눈밑에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심하게 투영된 애교의 윤곽을 줄여 보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뭐 절개나 이런 수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상당히 좀 재미난 케이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애교살이 좀 과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3차원 입체적으로 보면 정말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상당히 묻혀 보이고 작아 보이고 더불어서 눈꺼풀, 쌍꺼풀도 좀 외측이 처지면서 좀 답답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눈밑 애교까지 과하게 보이니까 완전히 이제 안구가 묻혀 보이니까 눈이 답답하니까 나이도 들어 보이고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뭐랄까 젊은 느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주의 눈성형으로 눈은 이제 라인 강화법 통해서 비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처진 느낌을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이 눈밑 애교가 실제적으로는 지방 이식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과한 지방 이식이 된 겁니다. 뭐 이게 한 7, 8년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줄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으로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지방 이식한 애교를 제거합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수술 중에 이렇게 벌키하게 과한 애교가 지방 이식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당량 제거하면서 또 늘어진 피부는 그만큼 리프팅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늘어진 느낌이 안 생기게.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이제 두툼한 눈이 조금 평평하고 좀 탄력 있는 느낌, 좀 밝은 느낌이 나죠. 이분은 사실 애교가 어울리지가 않는 눈이죠. 그리고 너무나 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 수술은 피부가 탄력이 있을 때, 그때 좋은 애교가 형성됐을 때 느낌이 좋지, 피부에 탄력도 없고 얇은 사람한테 과한 애교가 되면 그건 애교살이 아니라 노화된 안윤근의 처짐 또는 노화된 지방으로 눈밑이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눈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해부학적 특성, 연령을 고려해서 애교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눈이 정말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또 처진 느낌, 이 쌍꺼풀이 정리되면서 인상이 상당히 밝은 느낌으로 바뀌면서 많이 젊어졌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뭐든지 욕심은 낼 수 있습니다. 좀 아름답다, 좋은 이미지다, 생동감이 있다. 그런데 그게 본인한테 안 어울리거나 너무 좀 부자연스럽게 많이 표현하면 과유불급이 지금 맞는 말이에요. 어딘지 어색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특히 눈에 있어서 그런 약간의 볼륨, 또 애교살이 과한 정도, 또 쌍꺼풀 라인이 좀 너무 바깥쪽으로 확대해서 커 보인다든지 진해 보인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상당히 자연주의 성형, 특히 비절개 방법 많이 선호하고요. 눈꺼풀도 덮일 듯 안 덮일 듯 이 답답하지 않은 느낌 주면서 자기 인상 그대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눈 밑도 리프팅도 되지만 아까 과도한 뭐 애교살이라든지 또 늘어져 있는 안윤근을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좀 편안한 눈매, 생기 있는 눈매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애교살의 부작용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런 느낌이니까 내가 눈밑을 좀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한번 참고 한번 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